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50분이 넘는 책을 썼는데 6.25를 다룬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제목이 프리마돈나의 추락, 한국인은 모르는 메가더의 두 얼굴, 이런 책입니다. 우리는 메가더에 대해서 인천 상륙작전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중공군 개입을 예상하지 않아 가지고 일사후퇴, 그리고 다시 분단이 고착화되는 데 따른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위대한 전략가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정치적인 군인으로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항명을 하다가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스토리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이 흥미진진한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메가더에 가려서 정말 고마운 분을 한국인들이 잊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매튜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매튜 리치웨이 장군은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메가더가 총퇴각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중공군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8군 사령관, 메가더는 유엔군 사령관 겸 미 극동군 사령관이고, 그 밑에 8군 사령관으로서 한국에서 육상전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그 전에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워커 중장은 불행하게도 1950년 12월 말에 아들이 대위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에 훈장을 전달하러 가다가 지금 도봉구입니다만은 마주 오던 6사단 한국군 트럭에 받쳐가지고 현장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리치웨이, 당시 육군 참모 차장을 하던 리치웨이 중장이었습니다. 그때 8군은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서 곳곳에서 무너지면서 아주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전선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수원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그대로 더 밀어버리면은 적화통일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게 모택동이었어요. 그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온 사람이 바로 리치웨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심각하게 한국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운명이 리치웨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리치웨이가 8군을 지휘해가지고 반격에 성공하면은 한국을 계속 지원하지만은 져버리면은 한국은 포기하고 미군은 일본으로 물려가지고 일본만 지킨다, 이런 전략 지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치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 사단장으로서 직접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공중에서 뛰어내렸던 사람입니다. 전투를 가장 잘하는 장군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이 대구 임시 수도에 가 있었던, 임시 수도는 당시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대구에 그 육군 본부가 있었으니까 대구에 가 있던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대구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제일 처음은 참 수세적으로 대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8군을 빼가지고 데려갈 사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리치웨이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 와서 기쁩니다. 저는 여기 머물려고 온 것이지 주한미군 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눈에 물기가 고였다라고 회고록에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발소 일사후퇴 중인 서울을 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보찜 사고 지게 지고 해가지고 그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오는 그 현장에 서서 물끄러미 그 모양을,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리찌웨이의 한국전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수염을 기른 노인들, 아들의 등에 어린아이처럼 업힌 할머니들, 그들은 말없이 한강을 건너갈 자신들의 차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공산주의의 폭력을 피해 잠시 맛보았던 그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 자유를 찾는 피난 행렬이 그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이 리찌웨이 장군은 글을 하나 쓸 결심을 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팔군이 중공군한테 한 달 동안 쫓기면서 내려오니까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제목이 우리는 왜 싸우나입니다. 리찌웨이 장군이 직접 쓴 겁니다. 우리는 왜 싸우나. 이 글은 6.25 전후에서 나온 여러 문장 중에서 아마 최고의 문장 중에 속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왜 싸우나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역시 해임된 메가더가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질 뿐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 등이 있는데 저는 리찌웨이의 이 편지를 명문으로 봅니다. 이 리찌웨이 편지가 지금 시점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은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돈이 많이 든다고 철수하면 한미동맹도 깨지는 거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여기 있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군이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쳐서 이 자유를 지켜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보루를 지켜내고 그 연쇄 과정 속에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해서 자유진영편에 서고 독일도 재무장을 해가지고 나토에 소속이 되고 나토는 강한 동맹국으로 바뀌고 더구나 대만을 미국이 지켜내기로 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군사비를 4배나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련을 대상으로 한 군비 경쟁에 돌입함으로써 그 40년 뒤에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 공산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 시작이 바로 한국과 미군이 같이 피를 흘려서 싸운 이 지켜낸 한국전쟁 덕분이다 하는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초보적인 역사, 냉전의 승리는 한국전에서 한국과 미군이 같이 흘린 피 덕분이다라는 것을 요것만치만 알면은 어떻게 돈이 드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김정은이 앞에서 합니까? 그래서 리찌웨이의 이 편지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싸우나? 이것은 지금 현재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은 왜 지금 여기에 주둔하고 있느냐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리찌웨이가 트럼프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트럼프가 꼭 읽어봐야 될 문장이 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싸우나? 리찌웨이 장군이 휘하 8군 미군 그리고 8군 소속의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게도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왜 싸우나?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내가 한국에 온 지난 수주 동안 제8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절실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이다. 8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장병들이 나의 응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1951년 1월 20일자로 8군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나의 응답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우리가 존중하는 정부의 합헌적으로 구성된 당무자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는 말했다. 우리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우리 사령부는 한국에서 군사적 포진을 유지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평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바치고 기대하는 충성심은 이상의 명령에 대한 아무리 사소한 의문이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단호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합헌적으로 선출된 미국 정부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우리 사령부 소속원들은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나로서는 문제가 명쾌하다.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그런 부동산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 한국의 자유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한국인들의 지조와 용기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의명분 속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쏴 죽이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신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진다. 이 전쟁은 우리의 조국이 독립과 명예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바친 희생과 도움은 타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 자위 행동이었다. 트럼프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한국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미국을 위한 것이다. 리쭈에 장군은 결론적 분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냐 개인의 자유냐의 투쟁이며 우리가 목격한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의 대탈주를 중단시킬 것인가 아니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절망적이고 그 비참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 것인가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이다. 일찍이 그 어떤 군사령부의 소속원들도 우리가 직면한 이런 도전을 감당한 적이 없다. 이런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하여 군인이란 직업과 우리를 키워준 용감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 글을 읽으면 저는 전율이 옵니다. 바로 6.25 때 한국을 지켜낸 분들의 위대한 정신력을 확인합니다. 트루만, 메가더, 워커, 리츠웨이, 벤프리트 같은 분들, 그리고 클라크 장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들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세대가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한국전에 온 병사들 장교단의 상당수는 그 5년 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위대한 가치관, 자유, 그것도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와 피를 흘리고 싸워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지키고 세계도 지켜냈다는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트루만이 증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는 장사꾼, 아주 저질 장사꾼 입장에서 돈으로만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돈이 안 된다 하니까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리찌웨이 장군이 들으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국민을 사랑한다. 인민들이 김정은을 또 사랑한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나하고는 특별한 인간적 유대관계가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리찌웨이 장군의 우리는 왜 싸우나 하는 것을 자세히 전문을 읽어보시려면 조갑제닷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